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몸이 아플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아닙니다.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. 저는 그 말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제 이름은 박정자, 올해 67입니다.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. 파출부 일, 식당 일,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. 아들이 힘들다 하면 제가 더 뛰었고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.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시작한 뒤로는 제가 거의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. 도시락 싸주고 집안일하고 손주 등하교까지 맡았습니다. 무릎이 쑤셔도 병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. 내가 아파서 아이들 불편해질까 봐서요. 그게 어미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.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. 무릎이 너무 아파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치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. 도어락을 열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. 자기야, 어머니 이제 좀 요양원 생각해 보면 안 돼?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. 반찬도 너무 짜고 집에 노인 냄새도 나는 것 같아. 나도 지쳐.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. 조금만 참아. 이번에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 보상금 나오면 그때 정리하자. 지금 말씀드리면 괜히 돈 문제 꼬일 수도 있잖아. 그 말을 듣는 순간 비 오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저 심장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.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. 가방 하나 챙겨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, 며느리, 부재중 전화 수십 통. 하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.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.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. 아들 내외가 기다리고 있던 그 시골 땅. 이미 3년 전부터 값이 크게 오른 상태였습니다. 하지만 전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괜히 돈 이야기 나오면 관계가 달라질까 봐서요.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, 그 집은 남편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. 명의는 처음부터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아이들 기 죽일까봐 그냥 살게만 해준 집이었습니다. 제가 연락을 끊자 아들 내외는 제가 돈을 숨겼다고 생각했나 봅니다. 며칠 뒤 제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문을 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이렇게 연락 끊으시면 어떡해요? 그 땅 보상금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요.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앉아라.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. 그 땅 보상금은 이미 다 정리했다.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이번 달까지만이다.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어머니,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?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건 너희가 어른이니까 스스로 생각해야지.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. 울기도 했고 빌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이건 벌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.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면 언젠가는 자기 인생도 당연하게 쓰이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. 지금 저는 작은 실버타운에 살고 있습니다.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고 서예도 배우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처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누군가의 엄마,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박정자 씨로요.
예전엔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미뤄두고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습니다.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요.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텅 빈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. 지금이라도 당신 이름으로 당신 삶을 다시 살아도 늦지 않았습니다.